2001년 1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눈발이 옅게 흩날리던 그날 오후 이화여자대학교 부근은 평소처럼 대학생들로 붐볐다. 방학 중이었지만 시험을 준비하거나 아르바이트를 마친 학생들이 인근 카페와 음식점에 삼삼오오 앉아 있었다. 그날 23세의 여대생 김민지는 친구와 함께 이대 정문 근처의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었다. 민지는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책임감 있는 학생이었고 서울의 한 사립대에 재학 중이었다. 4학년 1학기를 앞둔 그녀는 졸업을 앞두고 토익 공부와 취업 준비에 한창이었다. 점심을 마친 뒤 친구와 헤어진 시간은 오후 2시 50분쯤. 마지막으로 그녀가 목격된 장소는 이대 앞의 한 큰 서점 건너편 횡단보도였다. 그곳에서 민지는 혼자 길을 건넌 후 골목 쪽으로 사라졌다. 그 이후로 그녀는 자취를 감췄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가족들도 그녀가 집에 늦게 들어오겠거니 했다. 서울에서 자취하던 민지는 부모님과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하루에 한 번은 꼭 문자나 전화로 안부를 전하곤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다음 날이 되어도 마찬가지였다. 민지가 안 와요. 어제부터 연락도 안 돼요. 전화를 받지도 않고. 어머니는 처음엔 당황했고 곧 불안에 휩싸였다. 딸이 다닐 만한 독서실, 스터디 카페, 친구 집을 다 돌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결국 실종 신고는 실종 다음 날인 1월 30일 오후에 접수되었다. 경찰은 20대 여성이 도심에서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도 초기에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 2001년 당시만 해도 성인 여성의 실종은 자발적 외출로 치부되기 쉬웠다. 경찰은 그녀가 남자친구와 다퉜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잠시 연락을 끊었을 가능성을 높게 봤다. 하지만 민지에게는 남자친구가 없었다. 기숙사에 있던 책상에는 아직 다음 주 학원 등록금과 교재 구입비가 놓여 있었고 방 안에는 세탁기에서 막 꺼낸 빨래가 널려 있었다. 계획된 외출이 아니었음은 분명했다. 민지가 집을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 애 아니에요. 취업 준비 때문에 매일 도서관 다녔고 하루도 그냥 보내는 날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고 경찰은 그제야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민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대 앞 골목 CCTV는 화질이 좋지 않았고 대부분 지워진 상태였다. 하나 남아있던 카메라는 오후 2시 52분. 그녀가 서점을 지나 골목으로 들어서는 뒷모습만을 희미하게 담고 있었다. 그 골목은 좁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당시에도 여성 혼자 다니기에는 불안한 분위기였다. 골목 중간에는 폐건물이 하나 있었고 골목 끝에는 1인 세입자들이 거주하는 낡은 주택이 있었다. 경찰은 주변 원룸, 하숙집, 지하철역, 편의점 등을 돌며 탐문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결정적인 목격자는 없었다. 어떤 사람도 그녀가 그 이후로 어디로 향했는지 말해줄 수 없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민지의 사진은 전단으로 인쇄되어 대학 게시판과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에 붙었다. 가족은 방송국에도 제보했고 언론에서도 서울 한복판에서 여대생 실종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그 관심도 오래가지 않았다. 2주 후 경찰은 제보 전화를 받는다. 이대 앞 골목에 어떤 남자가 밤마다 이상한 걸 묻어요. 자꾸 땅을 파고 시멘트를 바르기도 하고. 그 제보는 골목 끝 허름한 주택의 세입자에 대한 것이었다. 경찰은 급히 해당 주택을 수색했지만 불법 침입 소지가 있다며 영장 발부가 지연되었고 며칠 뒤 경찰이 강제로 수색했을 때는 이미 그 세입자는 이사를 간 상태였다. 방 안에는 흔적이 없었고 바닥 시멘트도 이미 새로 마감된 뒤였다. 수사팀은 그 남자의 신원을 확보했지만 그는 당시 출장을 갔고 민지를 본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알리바이도 확보되었고 명확한 물증이 없었기에 그는 풀려났다. 민지의 가족은 점점 지쳐갔다. 아버지는 직장을 휴직했고 어머니는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지의 동생은 언니가 납치된 것 같아요. 분명 누가 데려간 거예요라며 방송에 나와 울먹였지만 그 말은 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2001년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와도 민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뒤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다. 경찰청에 새로 만들어진 미제 사건 전담반의 수사관이 이 사건을 다시 검토했다. 그는 당시 수사 기록을 정독하면서 골목 CCTV 영상을 디지털 방식으로 복원하는 시도를 했다. 복원된 영상은 10초 남짓. 민지가 골목에 들어가는 장면 뒤 검은색 외투를 입은 한 남자가 약 15초 후 그녀를 따라가는 모습이 흐릿하게 포착되어 있었다. 하지만 얼굴이 안 보였다. 남자의 정체는 여전히 미궁이었다. 그 남자는 민지를 따라간 것인지 단순히 같은 방향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민지가 실종된 지 20년이 흐른 2021년 어머니는 지방의 한 사찰에 기도를 드리러 갔다. 우리 딸이 어디 있든 춥지 않고 무섭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중얼이며 손을 모았다. 딸의 옛날 사진이 담긴 액자를 품에 안고 있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지금도 민지는 실종 상태다. 범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유해조차 발견되지 않았기에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경찰은 현재 이 사건을 공소시효가 없는 강력 실종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이대 앞 골목은 지금은 리모델링되어 깔끔한 상가와 카페가 들어섰다. 하지만 오래된 주택 하나는 여전히 남아있고 그 골목 어귀에 서면 누군가 아직 그곳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 23세의 한 여대생이 서울 한복판에서 사라졌고 20년이 넘도록 그 누구도 그녀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지 못한다. 너무나 조용히 너무나 깔끔하게 지워져 버린 그녀의 흔적. 그 골목엔 아직 대답되지 않은 질문이 남아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